한마디로 주식시장이 약세를 띌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약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코인 시장의 전망은 보다 훨씬 더 밝을 것이다 라는 점을 어제 연준의 베이지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타시오님 1바 어서오세요. 넌계란님 2바, 1등 예비부자님 하하님 3바 감사드립니다. 어제 블랙락에서 또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러나 그레이 새끼들, 이놈의 새끼들이 또 팔았습니다. 그래서 순유입세는 연속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다가 어제도 뭐 유입은 맞지만은 순유입세가 대폭 감소됐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쯤 약간 좀 소강 상태를 보일 수 있는, 연일 보여줬던 이 상승세가 살짝 소강 상태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블랙락에서는 여전히 사고 있다는 거, 아직 포기하실 단계는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현물 ETF의 강세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주도권이 현물 차트로 넘어오게 되겠죠. 현물 차트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피보 포인트의 지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연속 3일 동안 횡이동 중, 횡이동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시세의 등락이 크지 않고 박스권 내에서 살짝 단기 차트로 움직이다가 추세가 살짝 이렇게 전환이 되면 또다시 재상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조정을 거친 후 다시 재상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플러스 뭐 남았어요? 이번 주말,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되어 있는, 뭐 정확하게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죠. 네,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마운트국스의 청산 소식이 이제 점차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횡이동보다는 약간씩의 우하향 횡보를 그린 뒤 청산 소식을 모두 끝마치고 나서부터 상승한다. 네, 이게 어찌 보면은 시장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라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마운트국스 기존 투자자들이 매도한다고 보지 않고요. 마운트국스의 기존 투자자들은 매도보다는 아무래도 기다릴 것 같아요. 근데 마운트국스 투자자들이 매도할까봐 겁먹은 개미들이 이 동일한 구간에서 매도를 보여주게 되면서, 매도를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매수를 좀 연기하는 거죠. 매수를 조금 주춤하고, 한마디로 매수는, 수요는 줄어들고 기존 보유자들 중에서 마운트국스가 무서운, 마운트국스의 청산이 무서운 사람들은 조금씩 팔기 시작하면서 우하향 횡보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고요. 횡이동 장세만 이어져 간다면은 여기서 이제 다이렉트로 횡이동 후 재상승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나리오 A든 B든 무조건 별마른 상승이니까요. 웬만하면은 지지선 기반으로 상승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겠죠. 역시나 장기 지표이든 단기 지표이든 또한 레인보우 차트로 보든 어찌됐든 나아가야 될 전체적인 거시적인 방향은 상승장이 맞습니다. 이것만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똥개도 집 앞에서 50% 먹고 들어가듯이 여러분들은 손실을 기록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따라서 어떤 방향성이든 간에 무조건 상승한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움직임은 살짝 우리가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고, 쩔코 동생처럼 그냥 장투하신다 이런 분들께서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이번 시나리오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만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어떤 식으로든 상승 방향을 띠고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현물 ETF가 계속 보여줘 왔던 강한 주도권을 선물 시장으로 넘겨준 것에 대해서 살짝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완벽하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하는 건 보통은 수익률이 그리 좋지 않거든요. 약간 불안함이 좀 남아 있어야지 또 그때 투자해야지만이 수익률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제 연준에서 배포한 베이지북 내용들 확인하셨나요?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바 있는데 잠깐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커뮤니티에 제가 이렇게 남겨드렸어요. 대부분 지역에서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물가는 아직 오름세가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죠. 다만 이제 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이 2%였던 점을 감안해 봤을 때 3% 초반의 인플레이션은 사실 물가가 오른다라고 보기에는 충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물가가 오르니까 소비 지출이 고정됐대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요즘 우리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런 말 있죠. 예를 들어서
들어서 월급은 300만 원 똑같아. 근데 300만 원으로 예전에는 치킨을 한 150마리는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300만 원으로 치킨 150마리를 못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가는 오르고 있으니까, 그죠? 물가 오름세는 아직 멈추지는 않았으니까 치킨 150마리를 똑같이 먹고 뭐 빚을 내는 이런 방식의 소비가 아니라 지출이 3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그냥 개수를 줄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원래 150마리 먹었던 걸 이제는 140마리, 130마리 이런 식으로 소비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근데 물가가 올라가니까 개수를 줄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 대목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물가가 올랐는데, 즉 치킨값이 올랐는데 이전에는 150마리씩 먹던 사람들이 140마리, 130마리 이렇게 소비의 규모를 줄이고 있는 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강력할 겁니다. 자, 여러분, 기존의 제품이 150개씩 팔리다가 물가가 올랐더니 140개씩 팔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공급을 좀 줄이겠죠. 한마디로 생산을 줄이게 됩니다. 생산을 줄이게 되면은 단가는 더 내려갈 수는 없겠죠. 이 내용이 바로 고용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은 여전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특히 제조업에서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여러분,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코인 투자자잖아요. 코인 투자자인데 기업들의 뭐 실적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예수금이 늘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네, 그때 갑자기 이제 예수금이 증가한다라는 걸 제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나스닥의 약세,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약세는 코인 시장에는 호재입니다. 이게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주식시장이 약세를 띈다, 뭐 이런 어떤 그 선후 관계가 뒤바뀐 지표들을 가지고 나스닥이 빠지니까 비트코인도 빠질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빠질 때는요, 코인 시장은 항상 올라왔어요. 피난처이자 대체 투자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이 감소한다는 거는 기존에 150개씩 팔리던 치킨이 이제 140개, 130개 이렇게 팔리는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제조업에서 생산의 어떤 그 물량을 조절하게 되고, 생산 물량의 조절은 결국에는 원재료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생산자 물가부터 슬슬 잡혀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 꼭 이번 달 다음 달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생산자 물가가 줄어든다.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로 다가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따라서 생산량의 감소는요, 기업 매출이 줄어들 것, 그리고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을 의미하고요. 왜냐하면 생산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높아져서 물가를 올리면 소비자들은 그만큼 줄인다는 거예요, 소비를. 그러니까 계속 이제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이니까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제 9월 금리 인하를 거의 뭐 확정적으로 단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게 되고, 그에 따라서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한다면 주식시장에서의 엑소더스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엑소더스가 언제까지 보여질 거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는 지금 현재 뭐 어제도 그제도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도 우리 코인 시장의 예수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이 우리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주식시장이 약세를 띌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약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코인 시장의 전망은 보다 훨씬 더 밝을 것이다 라는 점을 어제 연준의 베이지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